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어제 아침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비를 재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입니다. 다음 주 한미연합훈련도 앞두고 있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제 새벽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했습니다. 그 시점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만이자 100일째 되는 날이자 담대한 구상이라는 8.15 광복절 경축사를 있은 지 이틀 만에 이런 도발이 감행됐습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북한이 작년 1월에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미사일 개발 일정에 맞춰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왜 하필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날 한 것이냐라고 본다면 다분히 그 100일 기자회견에 어떤 그 국내적인 반향을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대상으로 삼은 탄도미사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은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과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나요?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것이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이 탄도미사일 이 순항미사일 자체에도 이제 핵무기를 싣겠다는 것이 이제 북한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우리는 뭐 꾸준히 반대를 해온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대비 목적의 훈련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크게 비판하지 않고 있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도 아니잖아요. 이건 또 역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북한이 도발은 하되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보도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런 추측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또 이제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중국은 뭐 북한 편을 들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북한이 어떤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서 이런 무력 도발의 수위를 조절했다기보다는 지금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제 중국의 어떤 뭐 심기를 뭐 크게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저는 보다 더 많이 중국을 의식했다. 보다 더 많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뭐 꼭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다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도 차원의 도발을 하게 되면 이것은 크게 안보리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으니 중국도 크게 곤혹스러울 입장이 될 일이 없다라는 판단은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배경이라고 또 판단을 하셨습니다. 8.15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리고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대북 기조, 담대한 구상, 이게 핵 개발을 좀 중단하고 나선다면 우리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과거 보수 정부 때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북한의 비핵화가 모두 끝난 후에야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있게 되면 과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포함된 대북 정책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게 되면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연계된 부분은 국제사회를 설득해서라도 일시적인 제재 유예 조치 같은 것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이 보다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뭐 하지만 그것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북한에게 부과되고 있는 제재나 압박을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풀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긍정적으로 호응을 할 경우에 우리도 그러한 경제적인 지원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호응할 경우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게 사실 기자회견 전에 있었던 새벽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건 회견이 다 끝난 오후에야 알려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력 도발 보고를 대통령은 이미 받고 그 받은 걸 토대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고, 거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만 보여준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지원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정부가 8.15, 그러니까 그제 대통령의 경축사에 포함된 대북 정책에 북한이 바로 호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북한이 가져올 거라는 기대는 분명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북한의 답변이 와서 바로 협상을 한다라는 그러한 정도의 생각은 이제 분명히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안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또 이제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도 아마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북한에게 발신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와 동시에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계속 해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재 유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의 대비 태세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이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북한 대북 정책이 하루 만에 틀어졌다라거나 아니면 북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 전환은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보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신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딱 보면은 우리는 담대한 구상으로서 조금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쪽에선 순항 미사일을 쏜 것처럼도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떠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북한이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북한은 아직 담대하기에 모자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정부가 담대하게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과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정도로 담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어서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완전히 북한이 거부 의사를 펼쳤다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북한이 고운 말을 먼저 할 리는 없으니까 네.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에 북한이 원하는 안전 보장이 빠져 있다 보니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라는 거는 사실 어제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기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북한 정권의 안전 보장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이 원하는 안전 보장을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논리 구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이라는 거는 한미 동맹 해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이런 식의 조치를 하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안전보장을 우리가 담대한 구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협상에 나올 만한 유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제재를 유지한다거나 제재 정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과연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가 무언가 유인책을 덜 제공했기 때문에 북한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이유 중에 꼽히는 것 중 하나 말씀해 주신 한미연합연습이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UFG가
UGS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건데 내용도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제 2018년까지는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약자로 이제 UFG 훈련을 했었습니다. 예, 예. 이제 근데 2019년부터 이제 21년까지는 뭐 코로나 상황도 겹쳤지만 지난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에 따라서 어떤 야외 기동 훈련이 포함되지 않은 시뮬레이션 지휘소 훈련으로 이제 대체되었던 것이죠. 네. 그것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UFS 을지 프리덤 쉴드라는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의 훈련으로 훈련을 보다 이제 정상화하고 야외 기동 훈련을 포함해서 보다 국가 총력전의 형태의 훈련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뭐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은 뭐 북한을 우리가 뭐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공격할 때를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가지고 이제 북한이 뭐 크게 어떤 도발의 명분을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 연 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수사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펼쳐왔고 그쵸. 또 본인들의 대응 훈련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미사일 발사가 한미 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또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지 우리 정부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